정권은 짧다. 이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거듭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지만 회의 분위기는 정 대표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결과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서부터 면전에서 당대표를 사퇴하라 이런 요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연임에 도전할 거면 전당대회 60일 전, 그러니까 지금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이 선거 책임론에도 끄덕없는 정 대표를 향해서 친명계가 전당대회 공정성이라는 새 논리를 꺼낸 셈인데요. 명확한 사퇴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 잡음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승리는 아니다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계기로 정청래 책임론이 점차 사퇴론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유럽 순방 환송 행사에 정 대표가 배제되면서 불붙은 김민석 당대표 낙점론이 당권 경쟁에 도화선이 된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성토장을 방불케 했던 민주당 의총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재도전할 때 당대표직을 사퇴했었죠. 이 길을 갈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 정권은 짧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당권은 더 짧죠. 네. 뭐 1년짜리 그냥 당대표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내놓은 일련의 메시지가 결국은 이건 일종의 그 명령을 내린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명계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행동에 나선 그런 단계.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사퇴 요구 절대 안 받아들이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체 지수는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 대표를 유지하게 되면 차기 8월 전당대 룰을 정하게 되나요, 김수현 평론가? 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물러나라고 하는 건가요? 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연임을 했었을 때도 한번 사퇴를 하고 연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정청래 대표가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듯이 일단은 다시 도전을 하려면 사퇴를 먼저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찬반하고는 조금 별개의 의견인데, 근데 그런 의견까지 합치게 된다면은 의원들 중에 다수가 정청래 대표가 일단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지 말지 여기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갈래로 보면 당대표의 연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현재 또 당에서 쏟아지고 있는 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사퇴를 하고 나서 연임 준비를 하는 이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때일수록 고삐를 더 강하게 틀어줘야 되고 1인 1표제라든지 이 당원들과 그 당권 레이스에 대한 그 룰까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내려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한 앞으로 일주일 정도 동안 정청래 대표가 전략을 짜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얘기를 하기를 뭐 당권은 그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얘기도 했지만 2002년에 본인이 노사모에서 활동했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대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2002년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 당시에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서 내가 민주당의 정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일단 보내는 동시에 김민석 총리하고는 확실하게 각을 세우는 그런 행보를 택했는데,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떻게 구도를 짤 거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정면 대결을 피해왔고, 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우리가 더 이재명 정부를 잘 되게 해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펴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조대로 그냥 일단 갈 것인지, 이거는 정면 대결을 피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각을 세워서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당이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고 한 앞으로 일주일 정도 정청래 대표가 좀 전략적으로 고심을 할 걸로 보이고 이 시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있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로 표현되는 그 주류 지지층을 움직여 왔었던 대표적인 논객들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작가 이 두 사람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걸 또 한 다음 주에 눈여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린 의원은 어떻게 봐요? 정청래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연임을 하기 위해서 그만뒀던 것과 지금 현재 연임을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가 그만두는 문제는 좀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때는 뭐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물어봐도 이재명이 연임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임을 그리고 첫 초였잖아요. 첫 연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민망한 연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연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아무런 실권도 없는 사람으로서 평당원으로서 도전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그 포석으로 금방 그만뒀던 것이고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보장한다면은 60일이 뭐겠습니까? 100일 전에도 그만뒀겠죠.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벼랑 끝에 딱 내몰려가지고 지금 계속 떠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30일이든 20일이든 조금이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공소취소입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잖아요. 공소취소 특검법 물 건너갑니다. 물 건너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예요. 당대표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하나의 무기가 필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이 막강한 정권과 각을 세웠을 때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소취소 특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줄 듯 말 듯 하는 앞으로의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정말 정청래 대표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표직을 물러난다? 저는 물러나지 않는 게 아마도 본인에게도 좋다고 볼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본인이 대표직을 물러나 버리면은 그냥 싱겁게 끝나는 겁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찍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그 잔인한 권력자의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그래야 내가 대표직의 선거에 나가도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봅니다. 네, 이동학 최고위원, 우리 윤주린 의원이 굉장히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쳤는데, 네. 아니 지금 말씀해주신 게 제가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보던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스터디가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으로 오버랩을 시키고 계신데 아니 그 이지은 대변인이 그랬잖아요. 아 야당에선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은 사실 지금 조금 위기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눈치를 채야 된다.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차려야 된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안 된다. 네.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나오기 이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러나라, 퇴진해라, 사퇴해라 이런 얘기들이 곧 이전에인 거잖아요. 그런데 맥락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지방선거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 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수요일 날도 최고위가 열렸습니다만 최고위 플러스 다른 당 기구들이 의결 기구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실제 거기에서 1인 1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전당대회와 관련된 사안들이 막 통과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향후에 전당대회에 혹시 나올 거라면 그럼 그 이전에 지금 이 의결되는 이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 인식이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은 부당하니까 나올 것이라면 빨리 물러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 자체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어떤 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금의 그 행보로 좀 보이고요. 그것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그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초구 의원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아예 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그 주장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거에 더 응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그러니까 객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집권 여당이 초기예요. 정권 초기. 이제 1년 막 지났어요. 그러면 1년 차 때는 정청래와 같이 아주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개혁 작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원들이 상당히 소구력이 높았던 예.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 이거를 하면서 일정 부분 많은 성과들을 올렸죠. 예. 그리고 당원들의 뭐 기대에 부응하기도 했고요. 근데 2년 차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일종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넓은 그릇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품을 더 크게 안아야 된다. 상대방과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당에서는 사실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당대표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뭐 잣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당원들 역시도 정청래 대표가 그대로 나와서 김민석 총리하고 뭐 일전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승리해도 엄청난 선열이 낭자한 싸움이 될 거거든요. 승리해도 집권 여당의 싸움은 이게 분열적 요소로 예. 가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국정 운영에 큰 생채기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큰 힘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댓글에 저는 여러 의견 주셨는데 가장 와닿은 게 저거네요. 명청대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표현을 음아하다. 그러니까 엄청나다 네. 그런 뜻 같아요. 또 그런 의견도 주셨고 공천을 그렇게 해놓고 연임을 바라나 당대표 유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런 의견. 딴지 게시판에 무난 인사하고 김어준의 보고하는 그런 당대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청래를 넘어 몰아붙이면 약자 동정론 나올 것 같다. 자, 정청래는 쉽게 물러나지 않지 끝까지 도끼를 품고 저항할 것 같다. 자, 국힘이 그랬듯 민주당도 내분으로 망할 것 같다. 너무 크고 비대해졌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청래를 사퇴시키면 장동혁도 자동으로 물음표 점점 장동혁 떨고 있나 이런 공동 운명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기 뭐 댓글에도 많이 나왔는데 정청래 대표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예. 절대 안 물러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 얘기도 하셨고 뭐 근데 좀 눈치가 있는 그 인물 같았으면 명청대전을 벌였겠습니까? 이미 그때 본인은 작심을 하고 있었던 거고 대표되고 난부터 다음부터 그냥 자기 정치에 사실은 계속 올인을 해온 거나 거의 다름없다. 그나마 이제 당원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수위를 조금씩 낮추긴 했지만 이제 계속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내달려 온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설령 연임에 실패하더라도 네. 차라리 그냥 찍혀 나갔다라는 걸로 남는 게 본인한테는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예. 뭐 과거에 이제 그런 뭐 일종의 설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려면 같은 내부에서도 어찌됐건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핍박을 받고 뭐 하여튼 그 차별화를 하고 그래야 이제 그나마 정권 재창출이 같은 당에서 가능하다. 뭐 이런 설이 한동안 돌기도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그래서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은 명청대전은 그야말로 좀 예열을 한 단계라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아마 굉장히 세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써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에 나선 거 아닙니까? 명령도 내리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더 잘 됐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싸움을 아마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령 안 되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미지를 남기려 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데다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그 말씀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아마 굉장히 긍정적 신호로 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게 조기 레임덕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 본인의 판단, 이게 틀리건 맞건 간에 어찌됐건 그걸 전제로 해서 계속 좀 앞으로 진군을 좀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아까 박지원 의원도 있었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계속
그 무자백에 이렇게 때리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사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진다고 해도 그 다음은 또 모를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나서서 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재명 정부가 뭐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중반기가 지나게 되면은 기울게 되고 예. 그러면 새삼 또 대통령하고는 좀 불편했던 여당 내의 정치인이 주목받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종훈 평론가님과 생각이 같은 것이 네. 그걸 노려서라도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을 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정청래 대표가 왜 도전할 수밖에 없냐면 대체 불가능한 정치 리더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리더가 별로 없습니다만 네. 정 대표 말고도 근데 정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꼭 정 대표여야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대체제로 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추미애 전 의원이라든지 또 좀 젊은 세대에서는 박주민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정 대표는 현재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다. 그쪽에서 최대의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설령 지더라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정 대표는 접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 대표 귀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정 대표하고 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의심스러워지네. 두 사람은 참고로 예전에 좀 불편한 관계였었죠. 민주당 국민의당 있을 때 정 대표가 맨날 박지원의 어떤 수작을 내가 다 읽어내고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네. 그래서 뭐 과거에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네.